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아침 한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청계천과 대장동 사건입니다. 청계천과 대장동 사건,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어떤 상관이 되어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 청계천은 우리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청계천으로 인해서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을 일전에 제가 여러 번 본 유튜브에다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으로 인해서 구소련이 붕괴됐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이 연장선에서 보면 역시 대장동 사건은 청계천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풍수 연구가로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계천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을 다시 지금과 같이 개복하기 위해서 이명박 시장이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강력한 지도자가 없다고 국민들이 아쉬워할 때에 이것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배짱과 어떤 그런 것을 한번 보여주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대로는 맞았어요. 그 청계천을 강행함으로써 참 대단하다. 저런 사람이면 대통령 뽑아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이명박 시장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뭐가 있었는가? 청계천 개복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는 그 영향이 미쳤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이 잘못된 것이 청계천을 개복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하면서 제 예언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요,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1968년도에 청계천 무허가 판자촌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청계천에 그 상가들이 많았죠. 그 청계천에서 비행기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정도로의 각종 없는 게 없었어요. 하다못해 무슨 말까지 있었느냐? 쥐뿔도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쥐뿔. 쥐뿔도 청계천에 가보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그 상가에는 그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계천을 지금같이 개복하기 위해서 상가들을 설득을 했는데 정말 이걸 하느라고 이명박 시장이 엄청난 그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주시켰느냐? 이 주민들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로다가 거의 주민을 이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는 송파구 장지동에다가 상가를 지어서 거기서 장사를 하게, 사업을 하게 했습니다. 저도 그 장지동에 가봤는데요. 그 상가가 엄청 커요.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남의 수성구, 중원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대개 이 청계천에 있던 사람들이 호남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남으로 가면서 성남의 그 호남 사람들을 많은 협력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성남시장 이재명을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성남시장이 이재명이 된 것은 그 청계천에 있었던 상가 주민들이 성남으로 다 이사하면서 거기서 성남시장으로 당선시킨 겁니다. 거기에 많은 그 조폭들이 있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장으로 이재명을 당선시킨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되면서 같이 이 사람들이 이제 대장동 사건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많은 그 이재명 시장 당선에 협조하고 같이 이제 그 이재명 시장도 같이 이런 협조를 통해서 오늘 같은 대장동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단군 이래 최대 사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지러지게 된 것이 바로 그 원인이 청계천에 있었다는 겁니다.
청계천 이주민에 있었다는 거죠. 근원이. 이렇게 볼 때에 이 청계천은요,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라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냐, 이거 이재명이가. 지금 오늘날 보세요. 이 사람이 글쎄, 아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정말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악존재예요. 그 사람 한 행위를 보세요. 근데 이런 사실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여론이 이렇게 좋습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지금 윤석열이하고 지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우리 옛날 같으면은요, 이 사람에 대한 한 건만 터져도 대통령 못 나옵니다. 특히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았으면은요, 이런 사람한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많은 사건과 세상에 해서는 안 될 그런 많은 이 사람의 문제점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금 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에 이 청계천이라는 것이 이런 영향을 미친 겁니다.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청계천이 소련을 붕괴시켰다라는 것을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벌써 한 5년 전부터 여러 번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요. 이 구소련이 붕괴된 것은 청계천의 영향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뭔 뜻이냐. 88년도 청계천을 복귀하고 우리나라가 67달러의 국민소득에서 복귀하고 30년도 안 돼서 2만 달러가 됐잖아요. 88년도에 우리나라가 서울 올림픽을 개최했잖아요. 이때에 전 세계인이 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이 그 폐허의 나라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했는가? 국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의 소련은 상당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경제가.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당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조그만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급 발전했는가,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그 원동력이 뭡니까? 이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한수별을 모시오. 이래가지고 소련의 대통령이 고르바가 왔잖아요. 저 제주도 하얏트 호텔에서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노태우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하겠느냐? 그래, 하겠다. 나라가 발전한다면 하겠다. 약속을 지킵니까? 행동을 합니까? 하겠다. 그래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 하나가 뭐냐? 민주주의를 해라 그러세요. 민주주의. 아니, 소련 공산주의 사회주의 대통령한테 민주주의를 하는데 이게 어이가 없잖아요. 고르바 들을 때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알겠다, 하겠다. 두 번째, 그 나라가 너무 크다. 소련이 너무 비대하다. 연방으로 나눠라. 이게 뭐야? 나라를 쪼개라 이거 아닙니까? 소련을 쪼개라 이거 아니에요. 하하, 이거 기가 막힌 얘기죠. 그 나라 대통령한테 나라를 쪼개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고르바는 이 두 가지를 돌아가서 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30년 돼가죠? 지금 어떻습니까? 다 성공했어요. 다 잘 살아요. 구소련이 다 연방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다 잘 살아요.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고르바는 오늘날 영웅이 된 거예요. 영웅. 그죠? 역사적인 아주 세계 역사에 아주 기록될 만큼 그만한 영향을 큰 인물이 된 거죠. 만약에 그 정책에 두 가지 정책에 실패했다면 고르바가 지금 살아남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청계천이 구소련을 붕괴시켰는가? 청계천을 우리 61년대에 복귀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 복귀하기 전에 국민소득이 67달러였어요. 그때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는데 청계천을 복귀하고 우리나라가 30년 만에 이런 2만 달러가 됐으니 67달러에서 2만 달러에서 얼마나 발전한 겁니까? 세계 11위 국가까지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르바가 온 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한 걸 보고 한 수 배우러 왔다가 노태우 대통령이 적절한 말을 해가지고 그것이 시행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야?
청계천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그 발전상을 보고 고르바가 왔기 때문에 바로 소련 붕괴는 청계천의 영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거지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청계천이라는 것이 그만한 영향을 미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2003년대 청계천을 갈라놨잖아요. 갈라놓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덮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승승장구에다가 지금 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갈라놓고 나서 충남으로 이주시킨 주민들이 거기서 많은 그 운동을 통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당선돼서 이 대장동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청계천이 지금같이 열려졌을 때는 나라가 옛날부터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덮었을 때 잘 됐고 다시 열어놓으니까 또 안 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성남시장이 되고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가지고 지금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인이고 정말 많은 곳에 피해를 주고 국민의 정말 지탄받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으로 나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참 얼굴도 두꺼워요. 세상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못 나와요. 얼굴 들고 어떻게 대통령 하겠다 나옵니까? 여러분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못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도 뻔뻔스럽게 나오잖아요. 나와서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됐을 때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계천과 대장동 사건은 직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청계천이라는 것이 그만한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청계천입니다. 이 청계천에 덮었을 때는요, 세계가 평온하게 살았어요. 가만히 지난 과거를 보시자고. 청계천을 덮고 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세계도 평온하게 살았어요. 이게 열어놓고 세계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별일이 다 생기는 겁니다. 이 청계천인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를 제가 완벽하게 밝혔잖아요. 풍수학적으로 이게 이제 보면 풍수지리란 형상과 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상으로 보면 청계천이 배의 위치입니다. 배. 이렇게 배를 갈라놓으면 죽는 것 같은 건데 바로 이 사람 이 청계천은 와인형이에요.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왕산이 사람의 머리예요. 풍수용으로는 현무고 지금 청와대 뒷산 북악산 이렇게 이것이 왼팔에 좌청룡이고 오른팔이 우백호 이게 남산이에요. 그래서 현무 좌청룡 우백호 그리고 양쪽 산맥이 동쪽으로 뻗어 내려갔잖아요. 이게 다리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아일보 앞에 청계천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그게 사람의 명치다 말입니다. 이 명치서부터 이 중랑천까지가 배야 배. 그러니까 사람의 배를 가르면 죽는 것 같다. 그 왜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중심부라 그래요. 서울이 중심부예요. 모든 것이 다 서울에 있잖아요. 청와대에서부터 각 모든 부처가 다 서울에 있고 또 기업의 본사 94%가 다 서울에 있고 모든 인프라가 능력이 다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이 잘 되면 대한민국 잘 되는 거고 서울이 안 되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부인 와인 형상의 배를 갈라놨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 같이 나라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것을 이해해야 돼. 국민 여러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0년도까지 청계천이 개복됐을 때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살아? 국민수도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어요. 61년도까지 덮고 61년도부터 우리나라가 60년 경제성장을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단기간에 세계 역사 유례없는 사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 풍수라는 게 바로 그런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계천의 문제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운명과 직결되어 있고 그것이 대장동에도 직결되어 있고 또 소련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전 세계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제가 연구한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왜 세계를 미치느냐? 우리 대한민국은 하늘에서 내린 땅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 여기가 모든 중심이 돼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의 중심 맞잖아요. 하늘의 중심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주의 중심이. 그래서 이 중심부가 잘못되면 다른 것도 다 잘못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우주와 지구의 원리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왜 하늘에 있는 땅인가를 완벽하게 밝혔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천선민족이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천선민족이라는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 제가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위대한, 그래서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계천이 갈라지면 이게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못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박민찬 풍수연구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중대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대장동 사건을 말하면서 또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살리는 방법은 또 의외로 간단합니다. 과거와 같이 청계천을 복귀하든가 아니면 비법풍수 두 가지를 하면 돼요. 무궁화로 청계천을 덮어도 비법풍수 덮어도 우리나라가 이 국군이 살아요. 또 그렇지 않으면 청계천에다가 투명유리 밑에는 다 보이는 거죠. 투명유리를 덮고 거기다가 3층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세계 유명 판매, 세계에서 아주 유명하다는 그런 거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거기는 세계 관광지가 됩니다. 무궁화를 해도 세계 관광지가 되고 그런 뭐 건물을 지어서 해도 되고 지난번에 다 이거 소개한 거죠. 방법이 있어요. 이거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우리 대한민국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앞장 서고 있으니까 한번 모이세요. 모이면은 이거 나라 살릴 수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아마 국민이 대성원을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또 흥분하고 얘기했어요. 왜냐? 흥분 안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중대 사건이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부탁이 또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왜냐? 제가 이거 최소한도 제가 이 추진하는 일이 되려면 구독자가 20만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2만도 안 되고 있습니다. 20만만 되면 또 나라 살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려운 거 아닐 테니까 구독,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새 아침 한국 주제는 청계천과 대장동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